자, 그 다음에 미 국채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또 최근에 또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보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는 그걸 찾아보시고, 이거를 결정하는 변수는 두 가지 변수입니다. 미 국채 과잉 공급하고 인플레 문제입니다. 인플레 문제 두 가지가 핵심 변수인 거예요. 핵심 변수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이면 23년 10월 달부터, 미국은 해계년도가 10월 달부터 시작하니까요.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3월 달까지가 지금 집계가 됐잖아요. 4월 달은 안 끝났으니까는. 그러면 이때 이제 총 발행액이, 국채 발행액이 얼마냐면요, 34조 한 6천억 달러 됩니다. 34조 6천억 달러요. 34조 6천억 달러인데, 이게 보게 되면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1년 전에 비해서 1조 한 4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1조 4천억 달러 이상이요. 예?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채를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발행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요. 드렸는데, 이거를 좀 이제 미국채 중에서도 연준이 주로 신경 쓰는 것은 중장기 국채 10년물이라 했잖아요. 10년물은 노트하고 본드,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영어로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빌, 단기 국채요. 그다음 노트, 중기 국채, 본드는 그러니까 장기 국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근데 10년은 그러니까는 노트하고 본드 둘 다 해당된다 해서 노트 본드라고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 10년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건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지난 1년 전, 그러니까 최근 6개월을 그 1년 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보게 되면 22년 10월 달부터 23년 3월 달까지 단기 국채, 중기 국채, 장기 국채 이렇게 변화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제일 적게 증가한 게 노트, 10년물이 포함된 노트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최근 6개월은 여전히 그러니까 노트가 가장 적습니다. 규모로는요. 규모는 적은데 증가율은 굉장히 크지요. 빌은 1년 전에 비해서 1.9배가 증가했는데, 본드는 그다음에 1.2배가 증가했는데, 노트는 그러니까 3.8배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을 그러니까 많이 발행 안 한 이유는 10년물을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한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10년물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10년물을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요. 국채 공급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발행을 안 한 거예요. 많이 발행 안 한 게 이 수치에서도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에, 지난해 그러니까 10월달 11월 초까지 국채 파동, 2차 파동이 있고 난 이후에 10년물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관리가 됐잖아요. 쭉 하락했잖아요. 4% 밑으로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10년물도 발행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올해 6개월 동안에는 발행량을 많이 늘린 거예요. 여전히 빌이라든가 본드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발행 폭은 증가 폭은 보게 되면 월등히 높잖아요. 3.8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수익률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쳤겠죠. 예. 영향을 미친 게 확인되어집니다. 자, 올해 발행 비중을 보게 되면은 올해만 특히 올해 1, 2, 3월 달, 올해 1, 2, 3월 달만 발행액을 보게 되면은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작년 저거에 비해 가지고 78.6%나 증가했어요. 10년물이 포함된 노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난 6개월 중에서도 올해 3개월 동안에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왜? 10년물 수익률이 안정권에 들어갔으니까요. 4% 밑으로 떨어졌으니까는. 예? 그러면 당연히 많이 발행을 했으니까는 당연히 국채 가격과 미국채 10년물 가격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봐보세요. 이게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의 흐름입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요. 정확히 3월달까지예요. 4월달에 폭등하기 전입니다. 그럼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달부터 11월 초까지 막 폭등했었잖아요. 5%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2차 파동으로요. 그러고 나서 그게 진정이 된 다음에 쭉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3.8%까지 내려갔잖아요. 지난해 연말에요. 3.8%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1월달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슬금슬금 올라갔죠. 그래서 4.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4%까지. 올해 3개월 동안에. 그 이유가 뭐냐? 10년물을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발행량을 늘렸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뭐라 했었어요? 여기다가 4월달에 뭐가 되세요? 4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면서 불이 난 데다가 4.4%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올라가고 4.4%까지 이렇게 형성돼 버린 데다가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니까 이게 다시 4.5%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예? 4.5%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예? 자, 봐보세요. 2년물 같은 경우 봐보세요. 2년물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을 보이죠. 1년물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흐름 보이죠. 3개월물은 봐보세요. 거의 큰 흐름 차이가 안 보이죠. 이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봤어요. 자, 올해 1월 달부터 3개월 동안요. 3개월물 단기채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프에 파란색이요. 이건 어떻습니까? 변화가 거의 없죠.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물은 봐보세요. 주황색 선입니다. 살금살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이게 이제 오른쪽 수치가 그 10년물 저거 수익률 수치예요. 3.8%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4.3%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거는 그럼 뭐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는 국채 과잉 공급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과잉 공급이 그러니까 안정됐다고 해가지고 좀 발행량을 그러니까 다시 늘리기 시작하면서 3.8%에 있던 걸 4.3%까지 끌어올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미래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다시 4.5%까지 끌어올린 거라고요. 4.5%까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입력해 놓으시면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의 향방을 그러니까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예?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10년물 국채를 그러니까 얼마나 발행할 것이냐. 둘째 그 다음에 뭐냐면 인플레이션 전망이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얘기할게요.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미국채가 과잉 공급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걸 단기채로 발행할까? 장기채로 발행할까? 아니면 10년물로 발행할까? 하는 데 속에서 10년물이 갖는 의미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10년물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나 장기 국채 발행에 의존을 한 거예요. 단기나 장기 국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나 여러분 3개월물부터 1년물, 2년물까지는요. 이런 데까지는 10년물보다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장기 국채도 20년물이나 30년물은 10년물보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10년물이 가장 낮아요. 이자율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년물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10년물 발행하게 되면 수익률이 상승하잖아요. 다시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10년물 수익률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채나 장기채나 많이 이렇게 의존을 한 거예요. 배분을 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자 부담이 증가하잖아. 10년물 국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10년물 국채 가격을 그러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거야. 이게 딜레마죠. 예?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정부 재정의 이자 부담을 그러니까 높아지는 이자 부담을 감내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갈래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미국의 재정에 대한 이자 부담이요. 재정 이자 부담이 사회보장성 의료비를 초과했고 내년부터는 국방비를 초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게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정한 건데 이거 봐보세요. 빨간 선이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국채 발행에 대한 순이자
수입도 있으니까 순이자 부담입니다. 순이자 부담이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빨간색 선이 2023년도에는 어떻습니까요? 파란색 선이 뭐예요? 메디케이드가 뭐죠? 메디컬하고 에이드를 합성 거잖아요. 에이드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요? 지원할 사람은 저소득층. 미국은 저소득층의 이 의료비 지원하는 게 너무나 낮아가지고 너무나 낮지만 하여간 아주 극빈곤층이죠. 극빈곤층한테 그러니까는 의료비 지원하는 게 메디케이드잖아요. 이거를 이미 그러니까 초과했다 이거잖아요.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초과하잖아요. 2023년도에요. 예? 근데 2024년도 올해는 뭘 초과해요? 올해는요? 그 위에 주황색 선이 있잖아요. 주황색 선이 뭐예요? 디펜스,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미국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국방비를 초과하는 거예요. 국방비 예산을. 이거 보니까 로마 제국의 흥망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로마 제국의 우리가 망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우리가 원인으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요. 제국을 그러니까는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약탈해온 노예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이거를 초과한 거예요. 초과한 거야.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역사학계에서는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그러니까는 미국 재정이 이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이자 부담이 국방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국방비 예산을.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올해부터 또 하나 뭐냐면 메디케어는 뭐죠? 노인들, 고령층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고령층들에 대해서. 이것도 2024년 초과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를 합하게 되면 이미 그러니까 오래전에 초과를 했고, 예? 오래전에 초과했고,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 재정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빨간색 선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국채를 발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주로 어떤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단기채나 장기채. 근데 단기채나 장기채가 10년물 국채보다도 이자율이 높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자가 좀 낮은 걸로 발행을 하려면은 낮은 거 발행하면 10년물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년물마저 수익률이 올라가져 버린다 이거죠. 10년물 맞아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예? 그런 점에서 미 국채의 향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0년물 국채는요. 지금까지 잘 통제를 해온 거예요. 두 차례 파동이 있었지만은 통제 범위 밖을 벗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해왔는데, 예? 좀 어쨌든 간에 이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통해서라든가 했는데 이게 결국은 상당히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지금 그러니까 간단치 않고, 예? 미국채 수익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채 수익률은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 세계 채권 시장에.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과거와 같은 팬데믹 이전과 같은 저금리 시기로 복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돈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기업들이 44%가 넘잖아요. 예? 이미 작년 3분기 기준으로도요. 이게 되게 고금리 이런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다음에 매출액 감소,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 PF 대출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PF 대출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화약고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앞에 지금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오히려 뭐냐면은 쓰나미가 저기 물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질하고 앉아있다 이거 지금요. 착각질하고 앉아있는 거야. 예? 지금
금융시장 환경은 이렇게 지금 엄혹해지고 있다고요. 엄혹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채에 대해서 미국채의 흐름을 조금 분리해가지고 제가 편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